자, 봐봐. 우리 아까 여기다 썼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였다. 9.8 mh였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위치 에너지라는 에너지하고 질량도 비례관계. 그죠? 그래서 이게 질량과 위치 에너지가 무슨 관계? 비례관계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위치 에너지하고 높이도 무슨 관계? 같이 똑같이 비례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높이에 대해서도 에너지는 비례하고 질량에 대해서도 에너지는 비례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높이인데 질량이 m짜리가 아니라 더 무거운 2m짜리를 쓴다면 에너지가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는 뜻이고요. 똑같은 질량 m짜리를 높이를 2배만큼 높이면 에너지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에너지는 높이하고도 비례하고 질량하고도 비례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예요. 어렵지 않은 그래프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해할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게 바로 이 그림인데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뭘 할 수 있다? 봐봐. 이만큼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손을 딱 놔버렸네. 어떻게 돼요? 밑으로 쿵 떨어지죠? 네. 쿵 떨어지면서 여기 있는 못에다가 힘을 가해서 못을 아래로 받고 있어요. 힘을 가해서 아래로 이동시키고 있는 거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 일과 에너지가 전환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러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치 에너지에 대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옥상에 있는 이 물체는, 잘 들어, 옥상에 있는 저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위치 에너지요? 9.8 질량 2 H만 넣으면 되지. 근데 그 H에다 뭘 넣을 거냐는 거야. 5m를 넣을 거야? 3m를 넣을 거야? 뭘 넣을 거야? 5m. 5m 6m 아무도 안 할 때 8m. 8m 다시 문제 잘 들어. 이 물체, 옥상에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잖아. 높이. 높이에다가 5m란 높이를 넣을 거야? 3m란 높이를 넣을 거야? 뭘 넣을 거냐? 5m. 5m 2m 2m 3m 다시 한번 8m 5m 모르겠어. 너는 5-3을 해가지고 있잖아. 정답. 나는 5 플러스 3을 가지고 8이 남아. 정답은 2m 8m.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 다르다. 아, 그게 뭐예요? 2m도 되잖아요. 2m는 안 되죠. 당연한 2m는. 거 아니었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8m는 안 돼. 베란다로 떨어진다면 에너지는 요 3m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거고 지면으로 떨어진다면 5m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당연히 베란다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세게 던지면 이로 떨어지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준면. 야, 떨어지는 기준면이 어디야?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는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봐봐. 들어보세요. 위치 에너지는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크다?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작아지죠. 만약에 옥상이 기준면이야. 그럼 떨어질 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에너지도 0인 겁니다. 그래서 옥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에너지가 가장 작다. 제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진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흥미롭죠? 과연. H는 어디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짝 실험을 좀 하나 해볼게요. 실험 뭐냐면 싫어. 어이씨. 봐봐. 마지막입니다. 운동 에너지 얘기를 할 거야. 마지막이야. 운동 에너지 할 건데
운동 에너지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슝슝 운동하고 있어. V라는 속도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이 물체는 에너지가 있을까 없을까? 에너지가 있겠죠? 예. 속도를 가지고 있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맞으면 아플 거 아니야. 그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할 건데 밑에다 뭘 준비하냐면 찰흙, 네, 클레이. 클레이, 찰흙으로 된 판을 준비해. 찰흙판. 철판. 찰흙판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서 공을 떨어뜨릴 거예요. 요만한 공을 하나 떨어뜨려 볼 겁니다. 자, 질량은 M짜리 질량 가진 걸 붕 떨어뜨려. 그럼 얘가 가지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자, 이 에너지가 붕 떨어지는 동안 무슨 에너지로 바뀌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지만 얘는 현재 갖고 있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죠. 네. 근데 밑으로 떨어지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빵이 돼요. 왜? 기준면에 도달하니까. 그럼 위치 에너지가 모두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때 설정해 볼게요. 바닥에 이 찰흙판에 닿기 직전! 찰흙판에 닿기 직전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숫자로 할게요. 찰흙판에 닿기 직전의 속력을 2m/s라고 하고요. 질량을 1kg이라 할게요. 1kg짜리 물체를 붕 떨어뜨려서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이 2m/s였다면 얘가 펑! 하고서 이 찰흙판에 박히겠죠. 네. 뭐만큼 박히냐면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빵! 힘을 가해서 주룩 밀고 들어가는 박히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파고 들어갔나라고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2cm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2cm. 자, 이게 실험 1이야. 실험 1. 1번 실험이야. 2번 실험 할게요. 2번 실험 뭐냐면 질량을 M짜리가 아니라 2배만큼 큰 2M짜리, 즉 2kg짜리 물체를 가지고 붕 떨어뜨립니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맨 밑에 도착할 때 속도 같은 거 알아요? 네. 우리 피아노 떨어지는 실험 기억납니까? 네. 질량과 상관없이 떨어지는 속력이 다 똑같다는 거잖아. 자, 여기서 이 녀석의 속력도 역시 얼마가 된다? 2m/s가 됩니다. 그럼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을까요? B가 더 에너지가 많겠죠? 왜? 질량이 더 크니까 더 아플 거 아니야? 얘 꽝 맞을 때랑 얘 꽝 맞을 때랑 더 아플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더 많다는 뜻이야. 문제입니다. 그럼 질량만 2배가 되었을 때 얘는 몇 cm 밀고 들어갈까요? 아까 제 왼쪽 같은 경우는 2cm를 밀고 들어갔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몇 cm? 4cm. 저요? 대답이 준비된 사람. 3cm. 3cm. 4cm. 4cm. 2cm. 2cm. 아무도 안 할 때 1cm. 1cm. 3cm. 안 3cm. 맞을 수 있잖아, 1cm. 아니, 4cm야. 선생님 저 밴드 붙이고 왔잖아요. 지금 네. 이 중요한 타이밍에 물론 2의 2배를 하면 잠깐만요. 4지만 그 논리를 버려서 1. 자, 다 들었는데. 이거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4cm가 더입니다. 질량이 2배가 되면 잘 들어. 질량이 2배가 되면 에너지도 2배가 되어서 2배만큼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건 더 많이 밀고 들어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4cm만큼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거기는 자, 정리하면 이래요. 운동 에너지는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에너지도 많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비례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높은 곳에서 잘 봐. 질량 M짜리야. 즉 1kg짜리 물체를 C야.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바닥에 닿을 때의 속도를 얼마로 맞췄냐면 EV, 다른 말로 쟤보다 2배 큰 4m/s로 맞춰본 거야.
다시 지금 1번 실험과 2번 실험과 3번 실험 중에서 1번과 3번을 비교할 거예요. 1번은 2cm 박혔다면 높이를 다르게 해서 8cm 박혀요. 속력을 4cm로 4m/s로 바꿔. 즉 속력이 2배가 된 거야. 질량은 똑같은데 속력을 2배로 만들었다면 8cm요. 얘는 몇 cm 박힐까요? 8cm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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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요. 어? 8cm요. 아무도 안 무슨 차이 하네. 아니야? 2분의 1 선생님 cm. 대치. 2분의 1cm요? 몇 cm? 8cm요. 이건 실험값이기 때문에 설마 그냥 일단 찍어보는 거야. 곱해가지고 8이 된다 이런 논리를 써야 돼. 뭔가 알고 사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틀리고. 그냥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아니 속력이 2배가 됐으니까 에너지도 2배가 되어서 에너지가 2배가 되어서 4cm 박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하지만 에너지가 4배가 돼. 4배가 되니까 박히는 깊이가 8cm가 돼. 오, 맞았다. 야, 잘하네. 아, 내비된다고, 내비된다고. 이건 실험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속력이 2배가 됐는데 에너지는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 거잖아. 그 속력을 3배로 맞춰 3분의 2로. 에너지는 9배가 된다. 9배. 무슨 관계야? 속력에 대해서 제곱만큼으로 에너지가 많아져. 속력의 제곱만큼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겁니다. 속력이 2배가 되면 에너지는 4배가 돼. 속력이 3배가 되면 에너지는 9배가 돼. 속력이 4배가 되면요. 에너지는 16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아내서 이걸 가지고 만든 공식이 운동에너지 공식이에요. 운동에너지는 기호로 K라고 씁니다. 키네틱, 운동하고 있는 이란 뜻이야. 아까 위치에너지는 포텐셜 이라는 말 썼잖아. 네, 운동에너지는 K, 키네틱, 운동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이런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는 항상 상수가 필요한데 그 상수가 2분의 1이었던 거야. 그리고 질량에 비례하고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운동에너지 공식. 우리 책에 운동에너지 해갖고 뭐라고 나와있어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라고 나와있죠? 제곱이 붙어있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제곱이 붙어있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운동에너지에 대한 걸 이제 그래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공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운동에너지 공식은 뭐라고 불러봐. 2분의 1 질량의 비례, 속력의 제곱의 비례죠.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에너지 공식인데요.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는 비례하죠. 질량과 에너지보다 비례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뭐에 비례한다? 속력이야, 속력의 제곱이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력의 제곱이라고 써있으면 이런 비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그래프를 딱 주고서 X축에다가 그냥 속력이라고만 씁니다. 그럼 비례가 아니지. 제곱의 비례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딴 식으로 그래프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 속력의 제곱이 써있으면 이렇게 직선 형태의 그림인 거고 속력이라고만 써있으면 누적 비례 그래프인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그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식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운동에너지구나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운동에너지에 대한 우리 실험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봐봐. 자, 이건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에너지는 뭘로 전환될 수 있냐면 1로 전환될 수 있잖아. 운동에너지가 2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봐봐. 자, 어떤 물체가 M짜리 질량 가진 수레가 V라는 속력으로 달려오다가 물체에 꽝 부딪혔어. F라는 힘으로 꽝 부딪혀서 S라는 거리만큼 밀고 가서 멈췄습니다. 멈췄다는 건 이 수레의 운동에너지가 이제 있어 없어? 없어진 거야. 에너지 다 어디 갔지? 수레가 갖고 있던 에너지 다 어디 간 거야?
에너지 가지고 뭐 해준 겁니까? Fs만큼 2를 해준 겁니다. 이 나무 상자를 미는 2를 해준 겁니다. 자, 술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사라졌죠? 그 에너지가 어디 갔지? 나무 도막을 미는 2를 한 거예요. 그때 운동 에너지가 사라진 값을 구할 수 있다면 2란 양도 구할 수가 있겠네. 에너지가 사라진 만큼 딱 2를 한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운동 에너지가 사라진 값이고요. 2란 값이 Fs니까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세워가지고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졌는지 또는 얘가 얘를 때릴 때 힘이 얼마였는지 또는 이동거리가 얼마인지 그걸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수학적으로 이용을 하면 다 구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중력에 대한 건 아까 얘기했던 건데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면 뭔 소리야? 중력이 물체한테 일을 하면 물체가 떨어지는 거죠? 물체한테 일을 하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떨어지니까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중력 입장에서 물체한테 일을 하면 일한 만큼 에너지가 생기죠.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화 되어 오는 거다?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점점 빨라지는 거야. 두 가지를 설명해 볼게. 사과가 떨어진다. 이거를 다른 표현법으로 중력이 사과한테 일을 해서 사과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매치가 되나요? 반대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에 일을 한대요. 뭔 소리야? 어떤 물체가 바닥에 놓여 있는데 이 물체를 들어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뭐가 생겨나죠?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생겨나고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내가 일을 해주게 되면은 위치 에너지가 생겨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용어를 이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했어요. 개념 확인 퀴즈 풀어봅시다. 밑에 해볼게요. 벌써 다음 주가 물리 마지막이죠?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아, 뭐예요? 우리가 제일 생명. 드디어. 이거 재밌는 거 아니에요? 생명 재밌어요. 미생물 이런 거 아닌가? 원핵 생물, 원생 생물계. 너 배울 거야. 아? 인체 몰라지. 그러겠지. 짱구이의 전공. 사인해줄게.